경제 이슈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소장님과 어떤 경제 이슈 다뤄볼지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코노미 클럽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중국의 이커머스 초저가 공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내 기업들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쪽 유통업계에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테무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업계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을 거고 테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상품을 앞세워서 이제 국내 시장 침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혹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좀 써보셨나요? 저는 써보지 못했어요. 예, 저도 안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셨을 때 공격적인 저가 정책이 굉장히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자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클릭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그 두사의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알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무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지금 박리담 회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는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품을 판매를 했다면은 지금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짝퉁 이슈든 품질 문제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쓰레기를 배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중국 그 두 기업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저가 공세를 통해서 계속 좀 소비자들을 통해 마케팅적인 그 부분들을 계속 좀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유통주들의 경우, 유통계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쿠팡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존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쿠팡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 하더라도 판매자 봤을 땐 중국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쿠팡의 이전에 대한 느낌들을 좀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PD님도 또 테무 쓰신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봤는데, 저도 S브랜드의 화장품을 좀 쓰고 있는데, 그거랑 정말 똑같은 제품이 10분의 1 가격에 그대로 좀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품이겠지만, 거의 퀄리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나 테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성장세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건가요? 네, 이 성장세를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 이제 테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7월, 그러니까 23년 7월 때 국내 공식 좀 진출을 했는데 8월 때 신규 설치가 앱 설치가 한 41만 건 정도 됐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가 12월부터 208만 건 정도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200만 건을 넘은 이후로부터 지금 올해 1월에는 222만 건까지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마 광고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봐도 혹할 수밖에 없는 광고를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8월 때 그 4.93%에서 올해 1월까지 22.64%까지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설치되는 쇼핑 앱 중에 5개 중에 1개 이상이 테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알리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30%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적 테무 앱, 테무 앱 설치 건수에 대해서는 한 900만 건 정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앱 돌풍이 본격화된 이후로부터 지난 3분기 때 중국 해외 직구액 매출이 직구액대에서도 한 6,193억 원 정도 됐는데 4분기 때 1조를 넘어섰다 합니다. 그리고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그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직구액 상당수가 대부분 이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좀 이용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만 문제가 없다면 이 저가의 제품을 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의 공세가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좀 더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SNS나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상품의 질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감안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중국 알리나 테무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가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국내 유통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가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분들도 결국은 굉장히 좀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 제품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감안하고 볼 수 있어라는 그 마인드가 나중에 추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 기존에 이제 쿠팡도 그러한 흐름대로 흘러갔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국내 한 쇼핑몰에서 할인가로 49,800원에 판매를 하는 보풀 제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에서는 12,000원, 그리고 테무에서 4,000원에서 8,500원 가량의 구입이 가능하다면은 제품만 조금 좀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구매를 해볼 수 있는 충동적인 프로세스가 좀 노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약속한 배송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상도 해주고 심지어는 9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된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법이나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반품에 대해서 14일인가 이게 다 규정마다 다르잖아요. 한 2주 정도죠. 네. 근데 이게 9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쿠팡하고 많이 나중에 추후에 비교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의 질 차이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한다면 일단 사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중국 플랫폼의 공습을 통해서 자칫하면은 유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정부에서도 저번 주에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한다면은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규모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가격들을 봤을 때는 그 쿠팡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 판매자도 결국은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지금 테무나 그런 가격을 비춰줬을 때 얼마나 마진 구조가 많이 붙여졌는지 그리고 쿠팡이 기존에 그 중국 쪽에 그 관련된 판매자들이 싸게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마진이 이렇게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노출될 수 있냐면 쿠팡에서 그래도 저가 정책을 좀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테무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질만 좀 비슷해진다 한다면 결국은 쿠팡에 대해서 국내 유통사들이 벤더로서 유통을 했을 때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좋을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알리나 테무가 초저가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국내 시장의 유통업계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도 같이 좀 대응에 나선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유통업계 현상들은 어떨지 이슈를 함께 좀 짚어볼게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대형 마트 규제 개선에 따른 영업 규제 개선에 따른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현행 유통법 의 경우에는 결국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이 좀 불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별로 합의가 거쳐진다 한다면은 평일 전환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마트인가요? 대형 이제 그 마트에서 결국은 이제 휴일을 이 부분들을 좀 전환을 했었다 보니까 양재점인가 그중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합의가 가능하다 하면은 합의를 거치면은 평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지난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2일인데 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라고 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년 4월 말부터 해서 약 한 4개월, 9개월 만에 직거래 배송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데 기존에 그 유통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송장이 찍히기 전까지 이게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배송했을 때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직거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LG생활건강이나 생필품 쪽에 굉장히 좀 쿠팡 쪽에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쿠팡이 어느 정도의 그 납품단 그 공급가를 좀 어느 정도 낮추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무적이나 그런 성장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생필품 쪽에서는 오히려 좀 돌파구를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네. 심지어는 LG생활건강은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생활건강 경우에는 1분기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 하면은 다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1번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쿠팡이 그 자사 그 판매 수수료를 왜곡을 해서 공표를 했다라는 이슈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쿠팡의 경우에 입장을 좀 밝혔던 것이 뭐냐면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SK 11번가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그 G마켓 옥션에 대해서는 최대 15%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거는 쿠팡이 입장으로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이게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셨을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의 경우에는 뷰티 쪽이나 건강기능식품 쪽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허용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나머지 카테고리별로 다 다르고 심지어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마진이 진짜 안 났거든요. 심지어 그 오아시스나 그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는 신선식품의 마진율은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쿠팡이 판매 수수료를 비교를 해서 공표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다. 왜냐면은 업계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표를 밝혔긴 했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쿠팡의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네.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쿠팡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유통 경쟁 심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공세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유통 관련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국내 안에서도 경쟁이 있는데 여기에 알리와 테무의 그런 공습까지 지금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중국의 이커머스 쪽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살펴보셔야 될 거는 유통주 위주에는 뭐 저PBR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은 그렇게 뭐 뛰어나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테마적인 형태나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중국 이커머스와 연관된 기업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목을 했을 때 결국은 전자결제와 택배 기업 위주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대형 그 마트에 대해서 지금 휴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부각될지는 1분기 때 실적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이커머스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유통사들을 좀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국 쪽의 공세를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이 실어도 나와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 보니까 발표된다 하더라도 일부 좀 잡음이 나올 가능성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업 위주로 너무 제재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부각되면서 오히려 중국 이커머스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투자 전략을 함께 짜봐야겠죠. 그러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이런 파이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어디로 볼까요? 일단 지금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11월부터 계속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직구 물량 처리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1분기 때만 해도 약 한 350만 박스, 그리고 2분기 때 550만 박스, 3분기 때 900만 박스로 높은 성장을 계속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일에서 7일 정도 이제 배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1일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물류센터 설립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주가가 일부 계속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조정폭이 좀 일부 막아주고 일부 또 횡보 구간을 거쳐준다 한다면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테무의 경우를 좀 살펴봤을 때는 NHN KCP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결제주요. 네. 네. 이 전자 결제주 중에는 지금 여기밖에 저는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거래에도 윗꼬리를 좀 나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좀 윗꼬리를 통해서 그 15,6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작년 매출액이 9천억 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이 18%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가 신규 고객사를 매분기마다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는데, 테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동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차익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뭐 제품이 하나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진을 붙여서 기존에는 이제 쿠팡에 판매를 했다 한다면 그거에 대한 마진 구조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러한 현상도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에서 테무에 대해 확인을 했을 때 가격이 정말 싸다라는 게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 하면은 그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서 판매를 했을 때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높은데 그렇다 하면은 그 판매를 해서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해서 무료 반품을 해서 받으면은 그 다음에 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봤을 때는 NHN KCP는 계속 좀 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테무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이제 슈퍼볼에 대해서도 지금 광고를 집행을 했다 보니까 시장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비용을 굉장히 쓸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때 당시 때 게임주 때도 중국에 있는 게임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면서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도 그런 형태를 보여주면서 시장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NHN KCP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제주에서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NHN KCP 이 종목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그동안 이미 많이 올랐던 CJ 대한통운까지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알리와 테무 그리고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 이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